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지원그룹의 산타크로스 허여원입니다. 네. 우리 단날로부터 박수가 한 3배 정도 됩니다.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공해로 말미암아 독소로 인해서 고통받는 산천초목을 하늘에서 클린시켜주는 날입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그 가로수를 보면서 참 좋겠다,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시렵니까? 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 제목 마음에 드시죠? 네. 왜 마음에 드시냐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메나테크를 통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실 분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제목이라서 아주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조사를 해보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 지수가 참 높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부자가 되려면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소나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빗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소나비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분은 와인잔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뭐 세숫대야 정도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드럼통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결국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빗물을 받을 수 있듯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준비된 그릇만큼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은 인격체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먼저 내 마음의 그릇, 내 인격의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또 인생을 살아와 보면 정말 모든 일에 결국은 인격이 수양된 것만큼 열매가 맺히고 또 어떤 결과들이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이 책이 있잖아요. 그간에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이 책에도 보면 부는 돈을 존중할 때 찾아온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부자가 되려면 내 내면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고 인격의 수양이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금 흐름의 4분면이라는 그 차트를 보면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ESBI라는 4분면 속에 다 속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식은 세 종류 안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부자도 세 종류로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삶의 방식이 있나? 바로 이 그림이에요. 금이와 같이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 사회 국가 공동체에 사실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에게는 전혀 배려하는 것이 없죠. 그리고 온전히 자기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상대방을 무참하게, 그죠? 도구로 사용하는 삶의 방식. 이 금이라는 곤충처럼 역시 어쩌다가 유산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운이 좋아서 일시적인 돈이 와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일대에서 그냥 끝나는 걸 우리는 수없이 보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보면은 바로 개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살고 정말 땀을 흘려서 사는 거죠. 우리 개미와 배짱이라는 얘기 알잖아요. 예.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개미와 같은 삶의 방식에 한 가지 오게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라는 그 바운다리 안에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참 많으나 결국은 크게 큰 범위를 가지고 뭐 국가를 생각한다든가 또 이타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바로 꿀벌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 벌은요, 그냥 4km에서 그냥 8km까지 날아가서 꽃 속에 있는 꿀을 물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벌은 제 선배님이 기도원에서 이 벌을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곳에 가서 좀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벌은요, 한 가지도 버리는 게 없습니다. 온전히 그냥 헌신하고 온전히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벌은 똥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사 먹어요. 그래서 이 꿀벌 같은 인생, 꿀벌 같은 부자, 이런 부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맨하탄 지원그룹에 있는 우리 부자들은요, 모두가 다 이런 꿀벌 같은 부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또 그런 부자들만 앞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꿀벌 같은 삶의 방식을 살고 또 내가 부자가 돼도 꿀벌 같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정말 록펠러라고 하는 이 성공 신화를 제가 어떤 부자가 되시렵니까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이분의 성공 신화는요, 지금까지 아무도 깨뜨린 사람이 없어요.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천국 갔어요. 그런데 아마존의 자산이 어때요? 200조라고 그러죠. 그리고 테슬라의 자산이 200조잖아요. 현재 최고의 부자입니다. 이 두 기업을 보태도 록펠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록펠러가 벌어들인 그 돈의 가치가 500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록펠러는 어떤 사람인가? 흙수저였습니다. 정말 찌는 듯한 가난 속에서 잠을 잘 곳이 없었던 시절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당의 장의자에서 정말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잠을 자면서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전 세계의 부자, 록펠러의 신화를 만드는 중용이 어떻게 해서 됐을까? 록펠러는요, 청소년 시절부터 큰 야망을 품었고 그 큰 야망을 말로서 선포하면서 다녔어요. 어떻게 선포하면서 다녔냐면은 나는 100세를 살 거야 그랬어요. 임문수 사장님 150세 산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157세 살았거든요. 허황무가 157세 살았어요. 김신아 사장님 문헌을 좀 삼국 사기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뻥을 치는 건 아닙니다. 자, 나는 100세를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50세였다는 거예요. 50세밖에 살지 못하는 그 시대에 난 100세 살 거야, 이렇게 그냥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조만간 10만 불 벌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다닐 때 록펠러는 급여가 30불 받았다는 거예요. 100년을 저축을 해야 10만 불을 벌 수 있는 얘기를 막 그냥 선포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지원그룹의 시스템에서 얘기해주는 사학가의 자세와 연관이 되죠. 그리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두가 다 큰 야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는데 누가 뭐라 하면 아무도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달리했다. 세 번째, 큰 불을 담는 그릇을 준비해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 마지막이 뭐예요? 모두가 다 후원증 환자, 아니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정신병자라고 조소를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록펠러가 난 100세 살 거야, 난 10만 불 조만금 벌 거야 했을 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후원증 환자 취급했어요. 예.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비난했어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지원그룹에 있는 우리 사업자들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선포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후원증 환자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액션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록펠러 이 사람은요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나는 큰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가슴 깊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무역회사에 격리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의 하나의 강점은 뭐냐면 셈을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이 급여를 모아서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료품 마트 사업을 친구와 같이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냥 쿠팡처럼 대박이 났습니다.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이분은 뭘 했느냐 하면 펜실바니아주에 석유가 그냥 분출돼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펜실바니아주로 향하여서 석유 채굴을 하러 막 그냥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이분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돈을 가지고 석유 채굴하는 투자를 하지 않고 이분은 정유회사를 설립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매수 앞을 내다보고 이분은 그죠? 정유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석유를 채굴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록펠러의 정유회사로 모여들지 않으면 그 석유가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록펠러는 석유 사업을 독점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석유를 그냥 갖다 나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철도가 필요하죠. 철도 사업까지 록펠러는 그냥 석권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록펠러는 그냥 43세에 세계 제일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제일의 재벌이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11조에 대한 신앙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40명의 직원이 각 회사를 돌면서 11조를 관리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회사죠. 자, 우리 임원석 사장님은 막 이러잖아요. 11조 5천만 원 하실 거라고. 성경은 5천만 원 할 거라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 록펠러가 이렇게 큰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된 이후에 많은 어떤 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가 대답한 게 있어요. 그렇게 큰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의 어머니의 신앙적인 가르침과 어머니가 남기고 천국에 간 유언 때문에 나는 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 이름은 엘리자베스 데이빗입니다. 이분은 정말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록펠러를 가난하지만 그렇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신앙적 교훈과 유언이 내가 부자가 된 정말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마 오늘 이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은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오른쪽 주민은 항상 11지 주머니로 해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오늘 이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큰 부자가 되실 분들이에요. 예. 오늘 록펠러가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돼가지고요 98년 살았어요. 예. 말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말대로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100조를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예.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 박물관, 23개 주의 도서관을 지어서 기증했어요. 예. 그리고 뉴욕의 맨하탄의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상수도세를 록펠러 재단에서 지금까지도 다 대납한대요. 예. 그리고 4천여 개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오늘 록펠러가 이런 선한 부자, 꿀벌 같은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록펠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50세까지는 개미처럼 일했어요. 때로는 금미처럼 사업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50세에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갈 걸 생각하고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십계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9가지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 수만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을 힘껏 도와라. 배려하고 자선하고 기부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록펠러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비서를 불러서 나의 모든 회사들을 정리하라. 그때부터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기부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록펠러의 병이 정말 신기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8년을 더 장수하면서 100조를 기부하는 정말 꿀벌 같은 인생, 꿀벌 같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멋있죠? 우리 지원그룹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 20대 사장님 중 한 분은 1조의 기업을 만들겠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대로 될 겁니다. 예, 믿음대로 될 거예요. 예, 아멘 하신 분 그대로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록펠러처럼 꿀벌 같은 부자가 되려면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 뭐 로또 살 생각하지 마시고 유산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해보면 더 이게 보람 있거든요. 맨하테크를 만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맨하테크를 만나되 지원그룹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맨하테크는 부자가 되는 도구다. 오늘 이 책에요, 트럼프와 또 여기 이 책을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경제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해라. 맨하테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2012년 월드 비즈니스지에 발표된 내용이잖아요. 미국의 50만 명의 100만 장자 직업을 분류해봤다. 1위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가였다. 무려 20%다. 이건 팩트잖아요. 결과잖아요. 자, 그러니까 맨하테크를 만나면 되고, 맨하테크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회사고, 그죠? 오늘 우리는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결국 성공하게 되고, 결국 100만 장자의 반열에, 그죠? 젊은 사람들은 다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7학년대 있는 분들은 내가 100만 장자 안 돼도 걱정할 거 전혀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상속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누구에게 상속할 건가? 이 고민만 하시면 돼요. 자, 이 100만 장자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6가지 파이프라인, 이 얘기도 보면 6번에 보십시오. 로얄티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소득은 권리 소득이잖아요. 권리 소득은 로얄티 소득이거든요. 예.
그래서 메나테크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제대로 정말 선택을 잘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메나테크에서 부자인 분들 몇 분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레이 로빈스, 예, 공동 창업자잖아요. 예. 자, 두 번째 정지만 안 하면 돼. 예, 끝까지 가면 돼요. 예. 세 번째 임원숙이에요. 예. 예. 한 사람은 있긴 있어요. 20대인데 1조를 자기 기업하겠대. 예. 자, 그래서 이 세 분 얘기해 볼게요. 레이 로빈스, 제가 미국 가서 만났잖아요. 예. 사진 찍었잖아요. 예. 자, 이때에 제가 그 발표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제가 문민영 사장님한테 맡겨놨는데 노트북과 더불어 다 분실했대. 예. 찾아달라 해도 아직까지 못 찾았답니다. 그런데 제 기억력은 남아있거든요. 예. 이분이 그 당시 24년 됐잖아요. 24년 동안 메나테크를 통해서 벌어들인 누적 소득이 78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 자, 그 다음에 정지만 사장님. 코로나 이전에 벌써 한 달에 1억이라고 우리 임원숙 사장님이, 그죠? 그 소득을 이렇게 공개했잖아요. 예. 지금 더 많겠죠. 예. 임원숙 사장님, 그죠? 결국 11조 5천만 원 할 거고, 성경금 5천만 원 할 거고, 생활비 5천만 원 할 거니까 1억 5천, 그죠? 기본, 예. 미니멈으로. 예. 그렇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임원숙 사장님은 록펠러처럼 10에 7조 하시기 바랍니다. 예. 록펠러 나중에, 예. 록펠러 나중에 10에 7조 했어요. 와, 할렐루야. 예, 예. 예. 임원숙 사장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예. 네. 아멘대로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산타크루스 있잖아요. 예. 산타크루스 임원숙 사장님처럼 부자입니다. 임원숙 사장만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미 부자로 살아왔고, 현재도 부자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부자로 살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부자로 살 거예요. 사실 뻥이 아닙니다. 헌정한자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저는요, 이곳에도 돈을 벌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돈을 쓰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이곳에서 500만 원 하면 큰 돈이면서도 별거 아닌 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아프리카를 가잖아요. 곱하기 20배에서 곱하기 30배가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어? 우리 김신아 사장님, 500만 원 곱하기 20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이죠. 1억 맞죠? 예, 1억. 예, 3 하면은 1억 5천이잖아요. 한 달에 1억 5천씩 돈을 막 쓰는 거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지요. 오늘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렸어요. 예. 그래서 부자로 돈을 쓰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고 다 같이 그 입으로 할 수 있다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입으로 할 수 있다 때문이다. 그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우리가 매일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아무 일도 못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그 입으로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아무 일도 못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그 입으로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 정말 생각대로 되는 거고 말을 내 뱉은 대로 되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메나테크 회사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메나테크는 정말 멋진 회사죠. 정말 어메이징한 회사입니다. 우수한 제품력으로 바로 이 시대 웰니스 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적인 기업이다. 이 문장 하나로서 그죠? 정리할 수도 있어요. 맨하탄이라는 회사가 M5M이 있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143가지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죠.
복제가 되지 않는, 그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은 어떻게? 세포 면역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예. 결국 코로나 시대에 가장 인간의 한마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게 뭐예요? 면역이잖아요. 예.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아이템이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이 세포를 한마디로 구조물을 만드는 원료를 가지고 있는 바로 엠보터드 라이프, 이것은 메나테크만 가지고 있고 나만 전달할 수가 있고 나만 정보를 갖고 있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듣지를 못하고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나요? 그리고 이 책요, 다음에 새로운 백만장들 폴젠 필트가 썼잖아요. 밑에 보시면 다가오는 1조 달러 시장인 웰니스 산업을 준비하고 부를 얻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어때요? 웰니스 산업의 아주 핵심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책의 서문에 이런 얘기 참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적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면서 자신을 위해 막대한 부와 즐거움을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역시 꿀벌 같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만 이 책을 읽어라, 이런 뜻이죠. 오늘 독점이란 얘기 나왔잖아요. 록펠러가 그렇게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석유 시장을 독점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의 가격을 누가 정한다고요? 록펠러가 정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기가 정하는 게 그냥 주유소 가격인 거예요. 독점, 사업에 있어서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잖아요. 바로 우리 아이템이 그렇습니다. 자, 보상 얘기할게요. 자, 이 보상 보면 바로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들어있는, 그죠? 탑 10 랭킹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메나테크가 9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보실 것은 바로 회원들이 받아간 그 소득, 수당의 내용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모든 구간에 월등하게 메나테크가, 그죠? 높죠. 구체적인 한마디로 그 설명은 초대하신 분에게 들으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직급별 매출액과 보너스입니다. 자, 우리 PD부터 가겠습니다. PD가 되면 어때요? 350에서 600만 원. 그 다음에 제가 1차 목표가 실버 PD거든요. 실버 PD 되면 어때요? 미니멈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이 20배가 되면 어때요? 2억이잖아요. 30배가 되면 어때요? 3억이잖아요. 그죠? 저는 2억씩, 3억씩 매월 돈 쓰면서 선교하러 다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메나테크에서 PD가 되고 실버 PD가 되면 뿐만 아니라 우리 20대, 30대, 40대는 원스타, 투스타, 포스타 다 될 거잖아요. 임원숙 사장님을 다 추월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쳐야 됩니다. 메나테크의 기업 철학은 건강한 생활, 나눔의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제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파는 것은 꿈을 파는 것이고 사랑을 파는 것이고 자유를 파는 겁니다.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나도 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그룹의 성공 시스템에 접속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원그룹은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이 업계에서 최초로 바로 TLP 컨텐츠를 연구해서 만들어서 이거 사업의 도구로 쓰거든요. TLP를 그냥 구동하면, 그죠? 모두가 다 깜짝 놀라잖아요. 너무나 쉽고 빠르고 이해하기 좋고 그렇잖아요. 자,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드렸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얘기예요. 정보를 준 사람의 얘기죠. 내가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기회가 왔거든요. 기회를 알려드렸거든요. 그 찬스를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내가 선택해야죠. 세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메나테크를 통해서 바로 꿀벌 같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과 스킬과 마인드를 어떻게 해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자, 에이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에요. 인생을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사는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참 우리가 오늘 깊이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비가 오는 이날의 기분을 아주 좋게 할, 그죠? 또 프랭크 시네트라의 그 마이웨이 노래를 한번 들으면서 오늘 또 록펠러의 친구 중에 또 꿀벌 같은 부자가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얘기거든요. 음악만 듣지 마시고 자막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세브란스의 얘기입니다.
우리 지원그룹의 우리 가족들은 이 멋있는 사업자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복자 사장 앞에 계시네. 1심 사장님도 계시고 7학년 7반 이분들, 저는 통일이 되면 평양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백두산 가서 기도원 지을 거예요. 그때 부흥회 할 거예요.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